엄마, 저 정말 못 살겠어요. 엄마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이 말을 들은 67세 김순덕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5년 동안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아들은 자신을 피하고 싶어 한다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뭘 해도 엄마는 만족하지 않으셨잖아요. 항상 다른 애들과 비교하시고, 제 일은 다 간섭하시고, 저는 엄마 앞에서만 서면 숨이 막혀요. 김순덕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잘 되라고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오히려 아들에게는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 10명 중 7명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된 원인이 바로 부모의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는 행동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는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자존감 파괴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독립성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응, 부모에 대한 원망과 관계 단절, 평생 이어지는 열등감과 무력감. 30년 넘게 수많은 가정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의 차이는 사랑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진짜 차이는 바로 사랑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70대 부모님들이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자존감을 뿌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둘째,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빼앗아 버립니다. 셋째, 부모와 자녀 사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나요? 옆집 애는 벌써 결혼했는데 너는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걱정하지 마. 너 때문에 엄마가 속이 터진다. 만약 한 번이라도 이런 말을 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을 모르면 자녀가 평생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 수 있고 부모 자신도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며 가족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영상의 내용을 알고 실천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자녀가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성장하며 부모로서의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바꾸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의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한 분들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것은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입니다. 옆집 민수는 벌써 의사가 되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니? 사촌 형은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너는 언제까지 이럴 거야? 같은 반 친구들은 다 결혼했는데 너만 혼자구나. 이런 말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4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43세 김태준 씨는 어릴 때부터 항상 형과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형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을 매일 들으며 자란 김태준 씨는 성인이 되어서도 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는 형보다 못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고 지금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박영숙 씨는 딸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딸이 중학생일 때부터 옆집 애는 영어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는데 너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딸은 지금 3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못할 거야 라는 생각부터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실패할까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독입니다. 특히 부모가 하는 비교는 자녀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우리 60대, 70대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살던 시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대에는 대학만 나오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평생 직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옛날에는 이랬는데 라며 자녀들을 옛날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는 자녀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 부모와의 관계마저 나빠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대 자녀들이 부모와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 대신 인정을 해주세요. 너는 너만의 속도가 있구나. 너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라고 말해주세요.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인정해주는 것이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것은 과도한 간섭과 통제입니다.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공부만 해.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대로 해. 그런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마. 그 직업은 안 돼. 이 직업을 가져야 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지 않나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2세 이수연 씨는 아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모든 것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가방 챙기기, 숙제 확인하기, 심지어 친구들과의 약속까지 엄마가 대신 정해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소중하니까 힘든 일은 엄마가 다 해줄게라며 모든 것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3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작은 문제가 생겨도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결혼 상대를 고르는 것도 엄마가 개입합니다. 결국 그 아들은 독립적인 성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69세 최순자 씨는 딸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경험이 많으니까 엄마 말이 맞아라며 딸의 진로부터 연애, 심지어 옷차림까지 모든 것을 간섭했습니다. 그 딸은 지금 20대 후반이 되었지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항상 엄마가 뭐라고 할까? 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꿈이나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도한 간섭과 통제는 자녀의 자립성을 완전히 빼앗습니다. 우리 60대, 70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모든 것을 대신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실패도 경험이고 시행착오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대신 해주면 자녀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없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보호는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다.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결정장애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부모가 대신 결정해 주다 보니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실패하더라도 격려해주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내가 결정한 것이면 엄마 아빠가 응원할게라는 말 한마디가 자녀의 자립성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 표현입니다.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너 때문에 엄마가 병나겠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너만 보면 화가 나. 이런 말들을 하신 적이 있나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6세 정미란 씨는 아들이 공부를 못할 때마다 너 때문에 엄마가 병나겠다. 이런 아들을 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내가 엄마를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71세 강옥분 씨는 딸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칠 때마다 너만 보면 화가 나. 다른 집 애들은 다 부모 속을 안 썩이는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딸은 지금 20대가 되었지만 엄마 앞에서는 항상 위축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모녀 관계가 극도로 나빠져서 지금은 연락도 거의 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 표현은 자녀에게 평생 상처가 됩니다. 우리 60대, 70대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기대에 못 미칠 때 실망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너는 왜 이러니? 다른 집 애들은 다 효도하는데 너만 그래. 이런 말들은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는 건강한 자아 형성을 방해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존감이 낮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 표현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감을 해칩니다. 집은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는데 부모가 계속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집마저 불안한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가 나더라도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지금 화가 나지만 그래도 너를 사랑해라고 말해주세요.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사람 자체는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이것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감을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 둘째, 과도한 간섭과 통제. 셋째, 부정적인 감정 표현. 이 3가지는 모두 부모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만 잘못된 표현 방식으로 인해 자녀에게 평생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 아이만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 주세요. 둘째, 자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실패하더라도 격려해주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셋째,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화가 나더라도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말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먼저 전달해주세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성적이 좋든 나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 아이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녀에게 그동안 힘들었구나. 앞으로는 내 편이 될게라고 말해주세요. 진심 어린 사과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평생 우리가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 회복에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